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남자의 노후는 왜 여자보다 비참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가족 형태에서부터 칠알이 붙인 고립형입니다. 우리나라 가족 형태를 가족 구성원 사이의 친소 관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0중 7이 부친을 고립하는 형입니다. 부친 고립형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역시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바로 아이 중심으로 되는데 그 아이가 중심이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는 물어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들은 대답하죠. 말 그대로 엄마가 좋아요. 그랬다가는 아빠가 화를 내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만 아빠다 엄마다 대답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7알은 10중 7은 부친이 고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엄마들이 대개 전업주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과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출발이 아버지는 왕따시키는 스타일로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는 출발을 가족 형태가 그렇게 하는데 뒤로 갈수록 아빠들이 그걸 더 심화시켜요. 내가 가부장인데 가족을 누가 부양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데 아니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꼭 말을 해야 돼. 그걸 말을 안 해도 돈 가는데 맘 가는 거잖아. 내 인생이 아이들한테 부인한테 갔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하면서 이 친소관계를 더 깨는 거예요.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고립이 심화돼요. 그리고 자녀와 아내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한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약자들끼리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에 우두머리가 딱 있는데 밑에 둘이 갈등 관계도 있고 둘이 애착하는 관계도 있는데 가족에서는 부친이 고립되는 형태고 모친은 자녀들과 밀착하는 형태가 그게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어쩐다고요? 오히려 아빠들 중에는 그 가족 형태에 나를 따돌리다니 감히 내 말을 안 듣다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좋아하고 요즘은 평등을 좋아하고 지시와 명령, 상명하복, 계급, 신분 이런 걸 따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유교적 가족관에 매여 있는 아버지를 따돌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가부장적 권한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부장뿐만 아니라 주먹만한 힘이라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에 가면 나이 젊은 친구보다도 밑에 있지만 내 상사가 여자지만 나는 집에 오면 왕초다. 나는 집에 가면 가장이다. 장이다.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집에 가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소파 싹 차지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등장하면 어때요? 비상이다 하고 싹 자기 각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뭐라고 해요. 문 두드려가지고 왜 나를 벌레 취급하느냐. 왜 나를 따돌리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 집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그럴수록 그런 말을 할수록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다른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근데 문제는 죽기 전까지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생겼죠. 2018년입니다. 자기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병에 들었을 때 연명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하느냐 가족이 결정하느냐 그 당국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00만 건을 넘겼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약 62%는
가족이 했어요. 그리고 38% 정도를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 남자도 했고 여자도 했고 본인 그 38% 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그것을 안 하고 가족이 신청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자기는 그 상태도 모르는데, 자, 연명치료 결정을 가족이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기암 환자, 즉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절반쯤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상태로 가요. 그건 이제 되게 우리나라 안병원에서 한 11개 큰 대형 병원에 그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이 이승을 떠날 때 자기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떠나는 사람이 절반 안팎이, 절반이 좀 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가족들은 알고 의사는 아는데 본인은 그게 이제 알기를 바라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의사들도 의사에 따라서 이 상태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사별을 제대로 되게 하고,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심리적으로 붕괴하고 그게 신체적으로 붕괴하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걸 감추는 게 낫다. 낙담하는 편보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편이 낫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행한 남자들이 그 마지막 끝까지 그걸 매달린다든가, 불행한 남자들의 증언은 아주 많아요. 그 말기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왜 연명치료를 가족들이 신청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남자들은 쪽방에 여자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한 90%가 쪽방 거주자의 남자 노인이 차지하죠. 남자들이 차지하죠. 고독사, 자살, 특히 노인 자살에서 이런 게 남자들의 불행한 최후,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로 즐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연명으로 결정에서도 그렇듯이 이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뭐랄까요, 임종에 임박한 경우에 어느 정도에서 치료를 그만두느냐. 대개 미국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 6개월, 우리나라 사람은 한 달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대개 치료를 한다고 하죠. 즉 가부장으로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면 최후의, 자기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게 이제 부친 고립형이어서 부친이 고립된 상태인데 자기가 치료를 끝까지 받기를 바라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면은 자녀들이 떠난 다음에도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해온 거를 보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런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인 어떤 생환이라든가 치료를 바라면서 가족들 사는 게 뻔한데, 자녀들 사는 게 뻔한데도 그렇게 하면은 죽은 다음에도 이해 못하는 아버지, 남편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리워하기보다도 죽은 다음에 원망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노후는 여자마다 비참한 이유가 본래 가족 형태가 고립돼 있었다. 초반부터 자녀 태어나면 부친 고립형이 10중 7이다. 꽁원형으로는 그렇게 밀착돼 있는 거죠. 약자로서. 특히 옛날로 갈수록 더욱더 심합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임종에 가는 과정에서도 살면서도 가부장권을 휘두르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고립돼 있다는 거, 자기가 죽으면서 뭐랄까요,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다 이를테면 바닥을 내면 나머지 자녀나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을 부양하면서는 자기가 희생했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 평소에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떠나면서 그런 희생적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아니 자기 죽음에 대한
생로병사로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현실적 인정, 그런 그 죽음관을 가지고 수용하는 자세, 이런 걸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비참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도, 사후에도 남은 유족들에게 뭐랄까요, 그 긍정을,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참 무겁고 어찌고 뭐 노은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왜 남자의 노후가 여자보다 비참한가를 알고서 남자 같으면 그런 것을,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여자 같으면, 노파 같으면 남자들이 왜 이렇게 그 주먹만한 그 힘, 그걸 그렇게 놓지 못해 가지고 평소에도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고 참 불쌍하게 죽어가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그런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 어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녀들이라는 게 생명체를 키워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이해가 많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생명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해, 신의 경지에 가장 가깝다면 인간 중에서는 그래도 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남자를 긍휼히 여긴달까요? 인정을 하되, 그 이면의 어떤 애처럼, 그런 걸 이해를 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남자가 조금만 뭐랄까요, 그 자기 힘을 내려놓는다면, 조금만 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한다면 가족에서 고립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고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왜 노후, 늙을수록 더 비참해지는가 하는 걸, 그 원인이 본래부터 가족 구성원들끼리 친손관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돼 있다. 자기가 기여한 걸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걸 그 가부장권을 휘두르고 폭언과 이 폭행을 일삼으면 그걸 가족들이 왜 모르겠느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상전인데, 그 상전 같은 아이들을 무시할 때, 아내를 무시할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이 먹을수록 좋지 않은 것일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의 노후는 왜 여자보다 비참한가? 하나만 말하자면, 본래부터 가족이 딱 구성되면,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는, 남편은 왕따 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 가족 형태에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걸 인정하고, 왜 그럴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반성하면, 자기가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안 바뀝니다. 자기가 바꾸면 가족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자기도 바뀝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자가 발전하고 자기 개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